지금 뭐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사다리를 좀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저건 아마 관저 근처로 가게 됐을 때 담이 있을 거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좀 넘어가겠다 뭐 이런 도구겠죠? 아마 근데 보이는 느낌은. 언론 일부 예. 언론에서 보면 그 3차 저지선까지 이미 도착을 했고 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거기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보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저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아침에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도에 따르면 그 영장 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한 6,500명 정도의 그 시위대가 저기 운집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다음에 더 늘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그때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렇죠. 지금 더 좀 활동할 늘었겠죠. 시간이니까 더 늘었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중에서 예. 한 분 정도만 이제 실려가고 이렇게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은 그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공권력과 시민의 충돌이 극소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 시민의 충돌도 그러니까 찬성 반대 시위대가 이렇게 충돌한다는 그런 보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행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차 저지선까지 갔는데 저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면 네. 그럼 제가 보기엔 뚫을 수 없어요. 저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력을 사용하겠습니까? 무력 충돌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죠. 저는 그건 예. 없을 거라 없어야 되고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 경호처 직원들을 보면 어저께 이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성명 호소문을 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 호소문에 보면 고성낙일의 처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외로운 성에 해가 지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성이 함락될 때 그게 이제 주변에 이제 공성전을 벌일 때 서로 싸우다가 함락되기 전에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내부에서의 어떤 그 경호처 직원들의 갈등이나 사기 저하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로 체포영장을 뭐 예를 들면 김성훈 그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하겠다. 네. 근데 이거 막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고 나설지 아니면 뭐 나는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물러설지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속보로도 3차 저지선 근처까지는 좀 가서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희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달을 좀 해드리겠고요. 저기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이런 불법 영장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 적법 절차에만 응하겠다. 그리고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지만 끌려 나가더라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주변에 대통령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 절차를 인정할 수 없는 기관에서 이렇게 온 거면 아무리 협의를 한다라고 해도 응할 것 같진 않고 그나마 최소한에 할 수 있는 협의라면은 뭐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번 받겠다. 공수처의 조사를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제일 좋은 거는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좋을 거는 국민들에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AP, 로이터, CNN 이런 데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40 몇 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마지막으로 그 비상계엄을 받던 게 1980년 5.17이었어요. 예. 그 이전에 그 12.6 사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그 다음 날 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었는데 그게 이제 1212 사태를 거치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서고 5.17이 되면서 그날 제주도까지 그 비상계엄을 확대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주도를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였고 네. 우리가 더 강하게 나오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5.18 광주에서의 무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동원하면 군이 동원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네.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없었는데 이 사태를 둘러싸고 비상계엄을 둘러싸고도 지금 이것이 적법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서로 싸우고 있고 영장을 발부된 것들을 놓고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영장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각자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의 해석도 다르고 같은 법을 놓고도 막 네. 충돌을 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사실 국민도 반쪽이 났죠. 일단 한남동 그 관저 앞에도 이미 반쪽으로 쪼개진 상태의 집회가 뭐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불법적이라고 네. 하더라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보면 정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면 이견을 좁히고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국민 예. 통합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작동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몰아붙였죠. 그래서 저도 놀라운 게 탄핵이 세다 보니까 29이고 예. 30번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 혼란의 주범이라고 지금 네. 아예 특정을 했습니다. 예. 뭐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또 겁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튼 수사와 헌재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 사법기관의 어떤 영이 서야 되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법 적용에 있어서 이게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견으로 돼서 사법의 영역에서 이른바 가름마가 타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시 찾아야 될 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이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자체 특검도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 같으면 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막말로 대통령이 끌어내려와가지고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오로지 제가 볼 때는 강경한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쫓기는 마음에 이유 불문하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쪽의 입장을 볼 때는 그냥 생존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법 리스크가 현실하다면 본인이 끌려가니까 예.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넌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어떤 변화,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이 이걸 안주해서는 아니에요. 예. 야당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너무 조급증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 정치라는 거 보면 현실이에요. 누군가가 안 좋게 되면 누군가가 좋게 되는 어떻게 네. 보면 위민이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한 템포 쉬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고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를 집행하는 그게 무조건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카드 문제나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면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네. 예.